박무 박무웅. 아, 박무웅 어르신. 네. 네. 우리 어르신은 뭐 살아오시면서 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느꼈던 점이나 뭐. 네. 우리의 그 휴대전화 교수님. 네. 네. 좀 말씀해 주시죠. 젊어서는 누구에게나 깃발 날리는 그런 아마 추억들, 기억이. 근데 저는 이제 그 직업이 젊었을 때의 직업은 붓글씨하고 디자인이었어요. 그걸 한 25년간 했는데 그때는 젊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 35년 전 얘기입니다. 88년도 5.16 날 붓을 놨어요. 근데 그게 대략 한 25년 정도 한 시점이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당시 이제 직업이 이제 붓글씨하고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인쇄 계통하고 많이 이제 가깝죠.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을지로 2가, 을지로 3가 여기 이제 인쇄소들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붓글씨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직업으로 삼고 일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좀 잘해가지고 실력을 인정받고 최고 실력자라고 최고 실력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들이 대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기능직이니까 한 30명 되는 그 라이벌, 거의 라이벌이라고 봐야 되겠죠. 같은 계통이라는 사람.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제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. 기술직이니까, 기능직이니까.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몸이 굉장히 가늘어요. 이건 제 체격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입니다. 근데 이 근년에 어떤 한의사한테 가서 들은 얘기인데 육체적인 건강 상태로 봐서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. 근데 건강해 보이시는데? 네, 근데 지금 보니까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. 그런 무슨 뭐 전쟁이나 무슨 예언과 같이 그런 말을 한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.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내 분야에서 한번 최고가 되고 싶다. 예, 그게 있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타고난 성격이 좀 어디 한번 요즘 말로 그 필이 꽂히면 거기에 몰입을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최고가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일념으로 직업이 직업이었지만 기능직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 좀 좋은 그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. 87년도 겨울에 11월 달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. 87년이요? 네. 그때 노태우 씨가 네. 후보로 나왔었어요. 87년도에.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인쇄골목으로 와가지고 붓글씨 좀 잘 푼다는 사람 4사람을 선정을 했어요. 그건 자타가 다 공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4사람 중에 하나로 저도 어떻게 좀 인정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투표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요즘은 명칭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 대통령 당선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붓글씨로 써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인쇄골목에 와가지고 제일 잘 쓴다는 사람 4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4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을 이제 대통령 당선 통지서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장의 그 A4 용지가 상장 크기거든요. 이게 그 똑같은 크기에다가
직접 붓글씨 한글 한 벌하고 한자 한 벌하고 이게 그건 인쇄용이 아닙니다. 인쇄할 필요 없는 거 한 장만 필요한 거거든요. 그게.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써서 네 사람한테 글씨를 받아가지고 그 선관위 직원이 가지고 갔는데 아마 네 사람은 이제 누구나 자기가 혹시 되지 않을까. 그 한 벌이 필요한 거예요, 사실. 근데 네 사람한테 글씨를 받은 거죠. 그래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그 선관위원들끼리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한 벌만 쓰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. 근데 그런 건 이제 그 붓글씨는 좀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 이제 정말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한자 한 벌하고 한글 한 벌하고 썼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좀 특별적으로 봤거든요. 그 당시에 87년도 당시에 애들 졸업장, 상장 이런 걸 쓰게 되면 그 당시에 요금이 3,000원이었습니다. 한 장 써주는데. 써주는데. 네, 87년도에. 근데 이제 이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지금 기억에 그때는 한 5,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. 한 장 썼는데. 예. 네, 좀 더 받아도 되지. 네, 좀 많이 받는 거죠. 근데 이제 돈을 물론 받고, 두 장이니까 10,000원이죠. 돈을 받고 이제,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. 이제 그러고 가져갔는데, 이틀 후에 그 붓글씨를 써가지고 갔던 그 선관위 직원이 왔어요. 저한테 왔어요. 와가지고 박 선생 것이 됐습니다.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. 이제 욕심은 났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? 근데 이제 네 벌을 써가지고 가서 회의를 한 결과 박 선생 것이 결정됐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영광이죠.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따로 주더라고요. 그냥 보너스입니다. 그게. 그래서 이제 보너스까지 받고 제 것이 이제 됐다고 그래서 노력을 한 결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붓글씨 쓰는 사람도 이제 요금이 좀 등급에 따라서 그 솜씨에 따라서 요금이 좀 달라요. 그래서 A급, B급, C급, 이제 세 가지로 등급을 매겼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A급, 그러니까 4명이 A급이었어요, 사실. 4명이 A급 글씨를 다 받아갔는데 제가 이제 당첨이 되니까 이제 특 A급으로 그렇게 된 거죠.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붓글씨 같은 것도 이 자판에서 다 나와요. 그 당시에. 그래가지고는 일감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었지요. 근데 그 당시에 썼던 것들이 이제 그런 뭐 졸업장, 상장 같은 거, 무슨 뭐 위임장 같은 거라든가, 그러면서 다 A4 용지에 다 썼고,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이 벽보로 붙이는, 그 담벼락에 붙이는 그건 이제 그 백상지 전지라고 하는 표기, 거기다 보통 이제 담화문, 정부에서,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다 인쇄를 했어요. 인쇄해가지고 그 담벼락에다 전지 사이즈로 붙이고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참 많이 쓰고 했습니다.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는 진정서 같은 것도 많이 썼고.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 쓰고 나고 이제 그 즈음에 그 전산 사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붓글씨 같은 것도 다 나와버리니까 일감이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이대로 직업을 유지할 수는 없겠다. 일감 적어지니까 수입이 적어져가지고. 그래서 이제 좀 쓸만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노태우 후보자한테 준 그 당선 통지서. 그게 이제 좀 기억에 남아있는데. 그 주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88년도 5.16날 그만뒀으니까 일감이 적어져서 못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5.16 88년도 5월 16일 날 이제 붓을 놓고 그리고 이제 건강사업 계통으로 이제 눈을 돌렸습니다.
그래서 그것도 거의 한 25년 동안 했어요. 건강사업 쪽을. 그래서 이제 가정용 물리 치료기라든가 안 그러면 건강식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지었지요. 손가락 끝으로 돈도 가지고. 어저께도 그 유사한 전화 받았는데. 근데 우리 본사에 그게 이제 뭐 집이 조그맣긴 하지만은 풀글씨 써가지고 지은 집이 지금은 이제 제 노후 대책으로 생계수단이 됐어요. 어떻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. 그 이제 사업상 건강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배웠죠. 1999년도부터 그때 배워가지고 사업에 많이 활용을 했고 이제 뭐 실력이 들어가니까 독학으로 사실 배웠어요. 독학으로요? 컴퓨터를요?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까지 만들 정도 실력이 되니까 사실은 종합적으로 많이 배우게 된 거죠.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이제 건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돈도 받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동영상 같은 것도 찍어서 편집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약간 직업화됐어요 그게. 그래서 이제 건강식품 하는 사람들 사업을 도와주면서 브리핑 자료 같은 거 차트도 직접 쓰고 브리핑 자료 같은 거 편집해서 파일로 만들어주고 출력해가지고 제본까지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됐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밑바탕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만지니까 스마트폰 아시다시피 그것도 컴퓨터의 일종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아는 컴퓨터는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물론 저거 장치하면 통신 다 됩니다. 프로그램 깔고 마이크 있으면 다 돼요. 할 수는 있는데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다른 점은 스마트폰은 통신 기능이 가장 위주라는 거. 근데 그것도 스마트폰도 이 컴퓨터 일종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오랫동안 다뤄봤던 이제 그 기능 가지고 스마트폰을 다루니까 참 쉽죠. 다른 사람보다는 상당히 쉽게 바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지난해 7월 달에 여기를 왔는데 다행히 이제 좀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계시는 동료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냥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. 진짜 그러면 우리 다른 사업단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거든요. 스마트 그런 교육 같은 거 할 때 오셔서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. 하시고. 기회가 있으면 여기 일을 하셔야 되는데. 아니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강사를 좀 얼마나 이렇게 드리고 강사를 택배비에 따블로 주십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네. 이런 재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같이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면 서로 좋죠. 기회가 있으면은 팀장님 허가를 전제로 해서 팀장님 허가를 해주셔야 시간 되니까. 실장님이 여기는 이제 컴퓨터 고장나도 뭐 걱정 없겠네요. 근데 그게 저거가 돼가지고. 시간 때문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. 한번 손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팀장님이 이제 그렇게 일 못 나갈까 봐서 우려가 되시는지 잘 부탁을 잘 안 하세요.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.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이 컴퓨터 같은 것을 이제 평소에도 잘 다뤄야 되지만 포맷이라 해가지고 한번 아마 아실 겁니다. 포맷 같은 거 하고 프로그램 새로 깔고 그거 다 이제 다시 또 체크하고 이렇게 되면 몇 시간씩은 보통 걸려요. 그래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. 몇 시간 걸리는데 진짜 네. 식사